일요일 저녁 함께 드실래요? 토크토랑 하나 둘 셋.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일요일 밤에 맛있는 음식과 술을 곁들여 먹으면서 더 맛있는 수다와 함께 지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게 만들어드리는 토크토랑입니다. 저희 토크토랑은 매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를 지향합니다. 저는 하나. 저는 셋입니다. 네. 이번 주는 저는 꽃이 많이 핀 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음, 많이 펴서 좋은 한편, 예쁘다 이렇게 좋은 한편, 원래 꽃들이 폈다 지고 다음 꽃 피고 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음, 근데 정말 그런 거 상관없이 한꺼번에 다 펴 버려 가지고 음. 되게 한편 걱정되는 한 주를 보냈는데요. 막 이래 지구온난화를 한편으로 걱정하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음, 맞아요. 음 되게 이상 기온으로 순서 없이 피고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계속 몇 년째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맞아요. 저는 따뜻한 날씨는 참 좋은데 그 몇 년 전부터 비염이 생겨가지고 비염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음. 너무 괴로운데 음. 저만 이런가 했더니 그 음. 회사 동료들 중에도 저처럼 막 눈이 가렵고 맞아요. 코가 아프고 이렇게 고통받는 비염 동지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또 더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음. 이 비염 핑계로 더더욱 봄도 못 참겠고 빨리 여름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날들입니다. 음. 현대인의 병인 것 같아요. 실은 비염 없는 사람이 주변에 진짜 거의 없을 정도로 음, 많은 사람들이 이 봄 되면 꽃가루 날아다니고 먼지 날아다니고 이래서 많이 음, 고통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날씨가 굉장히 좋아지는 한편 여러 가지 먼지도 꽃가루들도 날리고 있는 시기를 음,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 나들이도 많이들 가시죠. 실제로 주말에 고속도로들이 아주 가득가득 차 가지고 다들 어딘가를 향해 달리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음, 그래서 오늘 토크토랑의 주제는 바로 운전, 차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운전에 별로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꼭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야, 운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어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에피타이저가 궁금해지네요. 오늘 에피타이저는 뭔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어디를 운전해서 가야 하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여의치 않을 때. 저는 끼니거리는 걸 못 참는 사람이어 가지고요. 밥을 꼭 음,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아마 차에서 드시는 메뉴들 아마 대부분 있으실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는 예능을 보다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햄버거 먹는 사람도 봤거든요. 음 근데 또 생각해보면 드라이브 스루가 있잖아요, 맞아요. 패스트푸드. 맞아요. 되게 흔하게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되게 낯설긴 하네요. 맞아요. 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뭐 입에 넣어 줄 수 있고 이러니까 '뭐 불가능한 메뉴가 없지.' 이렇게 싶다가도 음, 뭐 또 '운전할 때 또 먹으면 위험하니까 그럼 안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저는 운전하면서 영 배가 고파 가지고 끼니를 때워야 할 때 김밥을 먹습니다. 아무래도 집어먹기 편하고 한 입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밥도 되잖아요. 음, 뭐 아닌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원래 김밥을 다들 좋아하기도 하고요. 음, 그래서 오늘 메뉴 에피타이저로 김밥을 정해 봤고요. 실은 '한 회차를 김밥으로 채울 수 있지.' 싶을 정도로 김밥에 대해서도 진짜 온 국민이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김밥은 한 회차로 모자라지 않을까 싶을 음. 만큼 다들 좋아하고 또 흔하게 먹을 수 있고 저도 참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먹기도 편해서 오늘 메뉴를 정해 봤는데요.
가장 그 김밥의 여러 종류 중 운전하면서 가장 먹기 편한 건 기본 김밥인 것 같습니다. 잘못 집어도 약간 내용물이 이렇게 간단하니까 잘 안 튀어나오고 조금 튀어나와도 별로 상관없고 뭐 크기도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그런 김밥이 좋을 것 같아요. 음, 운전 중에는 젓가락 쓰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장을 이렇게 한 줄을 이렇게 말아 주니까 포장은 통째로 들고 한두 개씩 입에 넣으면은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먹습니다. 손에 잘 음, 묻지도 않고요. 음. 그다음에 저희는 곁들이는 음료로 술을 페어링 하잖아요. 근데 또 운전과 술은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단어인 것도 다들 잘 아시죠? 음, 정말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 음, 그래서 무알콜 맥주를 소개해야 되나 싶기도 했어요. 이 논알콜, 비알콜하고 무알콜 근데 이거 구분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논알콜이나 비알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알코올 함량이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음, 0.0 까지만 표시되어 있는 애들은 그 이하로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1% 미만인 맥주를 논알콜 혹은 네, 비알콜 이렇게 표시한다고 하죠. 음, 저는 그 논알콜 중에 제주누보 좋아하는데요. 음, 0.5%의 알코올이 함유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술이 아닌 걸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좀 운전하기엔 좀 찝찝하긴 하죠. 음, 물론 그 슈크림빵 먹어도 에탄올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뭐 그렇게 막 큰 수치는 별거 아닌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음주운전은 절대, 절대 안 되는 거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알콜은 음. 0.00 이렇게 표시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무알콜로는 시중에 하이트, 클라우드 요런 거 많이 나오던데 저는 둘 다 마셔 본 적은 있는데 제 취향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무알콜 맥주 마시느니 그냥 안 먹고 만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차라리 음 탄산수가 더 낫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뭐 이제 당류나 칼로리나 이런 거 사실 없지 않은데 음 무알콜 맥주들이 사실상 무알콜은 아니고 극저 알콜 맥주들이 맞아요. 맥주 맛을 따라하기 위해서 단맛을 넣는데 그게 굉장히 싫더라고요. 맞아요. 조금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그래도 조금 맛있는 무알콜, 이 저알콜 맥주들이 있긴 한데 음. 그래도 다행히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술을 먹고 싶고 물론 운전할 때는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감히 페어링으로 술을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에요. 저희가 술을 애정하는 사람들이어 가지고 음, 무조건 술이었는데 오늘은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밥에 무조건 짝꿍이 뭐다?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합니다. 어, 어렸을 때 김밥 먹을 때 시원한 보리차 같이 드셨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들 음,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하고 저는 비슷한 느낌으로 무조건 저는 김밥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밥 파는 집에서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집이 많지 않더라고요. 되게 고소하겠는데요? 참기름 냄새, 커피 냄새.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김밥 먹고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딱 들이키면 약간 짠듯한 맛도 중화시켜 주고 님 말한 것처럼 음, 참기름 냄새가 커피 향 때문에 배가 되어 가지고 고소한 맛도 배가 되고요. 막 그래서 어, 얘기하다 보니까 김밥이 되게 먹고 싶네요. 어, 김밥 사실 언제 먹어도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음 뭐, 대충 때운다라고 생각할 만한 메뉴이기도 한데, 또 요즘에는 되게 그럴듯하고 건강한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김밥들도 있고, 너무 맞아요. 다양하니까. 음.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김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뭔가, 소풍 느낌이 나는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음. 제가 김밥에 사이다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오. 너무 올드한데? 그런 느낌이 잠깐 들었어요. 그래서. 김밥에 사이다에 왠지 삶은 달걀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러니까요. 같죠? 저희 너무 연륜이 느껴져 가지고 넘어가시죠. 네. 선생님도 앞으로 김밥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이렇게 김밥과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소풍 느낌도 잔뜩 음, 내봤으니 메인으로 넘어가서 운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요즘 차 운전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정하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음, 그 이유가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2005 년도에 아버지께서 사신 차를 물려받아서 타고 있거든요. 음, 네, 거의 20 년이 다 되어 가는 차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꿀 때가 됐죠. 막 속도 음, 높아지면 막 덜덜거리고 막 카센터에서는 "밑에 판 다 녹슬었다." 이렇게 말을 들을 정도니까요. 음, 그래서 가까운 거리 막 출근할 때 뭐 혹은 가까운 동네에서 돌아다닐 때 이럴 때만 가지고 다니고 차 탈 때마다 차에게 용기를 실어 주면서 타고 있습니다. 막 "너는 할 수 있어. 아직 쌩쌩해. 기죽지 마." 막 이렇게 차에게 음, 용기를 실어 주면서 타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와중이어 가지고 새님하고 차 운전 요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 보고 싶었어요. 음. 아, 차와 운전에 대한 대화 상대가 제가 참 적절한 사람일까 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좀 음.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음. 오늘 왠지 주제 들어가기 전이지만 음. 저와 하나님의 차이를 또 많이 발견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하는 주제가 많지 않은데 음, 오늘 아주 그 대표적인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음, 운전을 할 줄 알아야 하냐 그다음에 음, 차가 꼭 필요하냐. 이거는 실은 같은 문제인 듯 싶다가도 굉장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음, 그래서 하나씩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운전 필요할까요?'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실은 저는 인제 고등학생들을 많이 보니까요. 수능 끝나고 면허 따는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음, 저는 실은 그때 따지 않았고 직장인이 되고 나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긴 한데요. 어떠세요? 운전 꼭 해야 될까요? 면허 따 놔야 할까요? 음. 저도 하나님처럼 직장인이 되고 나서 면허를 땄는데, 진짜 음. 그냥 필요에 의해서 땄어요. 음, 음. 따놔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 해외 출장을 앞두고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됐어서, 미국 아. 출장이라 이제 음. 차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음. 이러니까. 저 또 뭐, 그거 출장뿐만 아니더라도 면허가 있긴 해야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뭐, 이참에 음. 따야지라고 음. 생각을 하고 땄는데, 뭐, 옵션으로 하나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참 그런 대표적인 사람인데, 꾸준히 운전을 하지 않고 그냥 면허만 따놓고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아, 오늘 버스 탈까? 차 음. 가져갈까? 이런 음. 옵션으로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안 한 지 음. 오래돼서. 음. 그래서 사실 옵션이 있더라도 차를 막 정말 위급한 상황? 집에 막 뭔가 사랑하는 가족이 쓰러졌는데 내가 아니면 지금 운전할 사람이 없어. 음. 막 이런 정말 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 옵션을 딱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성인인데 따놔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긴 합니다. 음. 그냥 필요할 때 따면 되고 이게 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오늘 뚝딱 바로 딸 수 있는 자격은 아니지만 음. 그래도 막 어렵거나 막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나 막 이런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음. 그냥 필요한 시기에 음. 적당히 몇 달 전에 따놓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음. 저는 그때 출장 때 따고 나서 몇 년 전에 이제 10년 됐다고 갱신하라고 연락이 와서 갱신을 했는데 음. 날짜로 따지면 운전을 한 날짜가 10년 동안 한 10번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한테 운전면허증은 사실 보조적인 음. 신분증이어가지고, 뭐 굳이 그때 꼭 따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음. 그땐 놀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음. 왠지 하나님은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샌님의 의견과는 쪼금 다르게 '운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면허도 미리 따 놓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자격이 쓰지 않더라도 갖춰 놓으면 나중에 어딘가 가서 활용하긴 하잖아요.
음, 덕분에 약간 긴박한 순간에 뭐 일을 해결할 수도 있고 뭐 자격을 갖춰 놓으면 '옵션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운전면허도 다들 할 때 그냥 같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음, 저는 예를 들어서 인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갔는데 이제 급하게 내려와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주말이어 가지고 내려오는 버스가 다 매진이더라고요. 네, 음, 그럴 때 '와 어떡하지?' 싶다가도 요새는 카쉐어링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정 안 되면 근처에 있는 그런 시스템 차 하나 빌려서 '운전하고 내려가도 되겠다.' 이런 옵션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쪼끔 든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뭐 사실 운전 자체에 대해서 부담이 없고 아니면 싫지 않고 뭐 오히려 진짜 난 괜찮은데? 라고 아니면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필수 옵션이기는 한 것 같아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고 음. 뭐 꼼꼼하게 사실 체크 안 해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제한이 없어서 운전이 필수인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보통 막 음. 이제 플랜 B, B, C 막 이렇게 음. 해두니까. 음. 근데 뭐 사실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모든 걸 대비할 이유가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이유 없고 음. 그리고 또 뭐 면허 들고 있는다고 저희가 돈 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딸 때 돈이 들긴 하지만 음. 그거 언제 따든 뭐 한 번은 넘어가야 되는 음. 비용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언제 어떻게 쓰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갖춰놓는 건 필요할 것 같긴 하고 사실 더 강하게 진짜 이게 내 옵션이 될 수 있으려면 그래도 장롱 면허보다는 뭐 한두 번씩은 좀 감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음. 생각은 합니다. 음. 맞아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면허를 따느라 좀 힘들었어요. 이게 퇴근하고 가야 되니까 몸도 피곤하고 음, 막 밝아도 초보 때는 인제 운전을 배울 때는 막 차 다니는 도로 너무 무서운데 밝아도 무서운데 이제 퇴근하고 가면 쪼끔만 연습해도 날이 어두워지고 막 이러니까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뭐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운전은 잘하고 못하고 이걸 떠나서 절대적으로 저는 시간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습 시간도 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연습 시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 시간 많을 때 좀 여유가 되실 때 그리고 특히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음, 음. 부모님이 지원해 주실 때 얼른 해 주는 게 이득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비용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네요. 아마 이 비용 측면은 또 하나님이 그 수능이 끝난 학생들 자주 보니까 더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면허를 딸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음. 수능 끝나고 친구들 딸 때 땄으면 음. 엄마 찬스로 내 돈 안 맞아. 썼을 텐데. 아 근데 지금은 이제 직장인일 때 땄으니까 음. 제가 벌어서 제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면허를 따고 싶지도 않았고 운전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아 출장 때문에 이걸 딴 거니까 그렇네. 운전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걸 따야 되고 막 음. 그게 너무 돈 아까워. 시간도 아깝고 저녁에 음. 퇴근하고 몇 시간씩 가야 되는 것도 아깝고 음. 주말도 아깝고 음. 회사의 출장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돈과 시간을 다 써야 되냐 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해 두면 되게 운전은 장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한 운전의 첫 번째 장점은 '운전을 할 줄 알면 확실히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인 것 같아요. 음, 아마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운전이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음, 들어서 저희 지역에서 대구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없어요. 대구는 되게 유명한 도시잖아요. 큰 음, 대도시잖아요. 근데도 대구까지 가는 직행버스가 없거든요. 가려면 대도시를 한번 환승해서 가야 돼요. 음, 음. 그래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차가 없다고 하면
대구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한 번 마음 먹는 게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운전을 할 줄 알면 '운전해서 가면 되겠다.' 이렇게 금방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음. 뭐 운전하는 시간이 좀 길긴 하겠지만 여기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니까 길긴 하겠지만 그래도 '운전하면은 가는 방법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도 놀러 가 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음. 좀 운전을 좀 자유롭게 할 줄 알게 된 이후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행동으로 옮기는 게 많아졌다. 이런 게 운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저도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그 운전을 안 하다가 하는 분들한테서 되게 많이 듣게 되는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친한 동생들도 언니도 빨리 해. 이렇게 음 이야기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음 요런 맞아요. 거였는데, 어, 뭔가 의도치 않게 반론 같은 느낌이지만, 네. 저는 서울에서 좀 더 오래 살았다가, 음 지금은 서울과 시골의 음. 중간쯤 되는 교외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확실히 수도권이겠죠. 서울 같은 촘촘한 교통망에서 벗어나면 어쩔 수 없이 운전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저는 사실 운전을 안 하고 잘 버티고는 있는데, 버스의 배차 간격도 굉장히 넓고, 일단 버스 노선이 없고, 거의. 맞아요. 이제 다양하지, 선택권이 없고, 음 그것도 되게 뜸하게 오고, 또 이제 첫 차, 막차, 그 운행 시간도 굉장히 짧고, 음 그리고 이제 되게 촘촘하지 않다 보니까 교통수단들이 차로 가면 되게 가까운데, 대중교통으로는 뭐 기본 2배고, 음 많게는 막 3배, 4배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키로수로 따지면 굉장히 가까운데 막 다른 시를 몇 개 거쳐서 건너가야 된다거나 음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제 지인들 중에는 제가 이사하고 처음에는 에이 뭐 제가 운전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살다 보면 하게 될 걸 막 이랬는데 3년이 음 넘어가도록 아직도 운전을 안 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되게 많이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맞아요, 거기 맞아요. 사는데 어떻게 운전을 안 하고 살아? 막 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막, 아우, 이거 운전 차로 갔으면 편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애초에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 음.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진짜 가고 싶으면 사실 꼭 운전 아니더라도 방법이 대한민국은 어떻게든 갈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음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막 집에만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 1년 동안 왔다 갔다 한 거리를 보면 사실 이동 거리가 그렇게 적은 사람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업무를 주로 집에서 하는 것만 음 빼면. 근데 제가 왜 운전을 안 하고도 버틸 수 있느냐라고 음 했을 때 저는 이동 중에 다른 걸 하는 걸 좋아하는데 운전의 음. 단점 중 하나가 이동 시간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라는 거인 맞아요. 거. 맞아요. 운전하면 사실 다른 거 하기 어렵고, 뭐, 음 아까 하나님도 에피타이저 때 이야기했지만, 음 저도 예전에 제주도 여행하면서 운전할 때, 음 끼니를 좀 때우느라 김밥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음. 막 김밥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제대로 음미하면서 먹을 수는 없는 이런 것도 그렇죠. 있고, 음 막 멀티태스킹으로 할 수 있는 게 최대 음악 듣기? 맞아요. 인 것 같고, 음 근데 저는 막 버스나 기차 같이 차보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더라도 음 뭐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음악도 듣고 바깥 구경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한 걸 하는 걸 되게 음 좋아해서 음 뭐 가까운 거리일 때는 2, 30분 빨리 가려고 아니면 음 먼 거리일 때도 사실 뭐 한 2시간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 줄이려고 왜 내가 운전을 해야 되지? 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내가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기사님이 알아서 음. 데려가 맞아요. 주시고 음 비용도 사실 훨씬 저렴한데 맞아요. 왜 굳이? 막 그래서 뭐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동 중에 음 만약에 여행을 간다 이러면 막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도 뭔가 부족해 이럴 때 그런 걸 음 미리 이동 중에 탐색할 수도 있고 뭐 갔다 온 여행을 바로 후기를 올릴 수도 있고 막 이런 음. 것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전히 차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차 막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아. 너무 답답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차가 막혀도 제가 승객일 때는 아, 음 언젠간 가겠지. 뭐
기사님 힘드시겠다 이러고 그냥 음, 앉아 있으면 되는데 뭐 자도 되고. 음, 근데 이제 계속 그걸 내가 가장 고통받아야 하니까 음, 지금까지는 지금 또 몸도 튼튼해서 가까우면 걸어갈 수도 있고 뛰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러니 음.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운전 없이도 잘 뿔뿔대고 돌아다닐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샌님은 자차를 이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전국 방방곡곡 잘 다니는 사람이죠. 음, 맞아요. '이동 중에 다른 걸 할 수 있다.' 이 점이 그 운전을 안 하는 것의 장점이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음, 저는 반대의 경험도 있어요. 이게 엄청 바빠 가지고 막 밤늦게까지 되게 일하던 시기에 음, 한 1 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출장을 가야 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음, 진짜 너무 바쁜 시기여 가지고 만약에 버스를 탔으면 그 시간에도 아마 버스 타는 시간에도 노트북을 열어서 아마 일을 했을 것 같을 정도로 되게 바쁜 음, 시기였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는 오히려 약간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되게 자유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음. 이게 취미가 드라이빙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약간 비슷한 이유로 드라이빙을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온전히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니까 음, 다른 멀티태스킹을 안 해도 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자유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다른 행동은 할 수 없지만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운전하면서 생각 정리도 좀 하고 억지로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운전을 음,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그 꼼짝없이 머릿속으로만 뭔가를 해야 될 때 뭔가 생각해야 될 때 그 해방감 같은 게 음, '운전의 장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샌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음, 명상 같은 느낌이려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게요. 뭔가 명상만큼 사실 깊은 건 아니겠지만 음.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음. 근데 어쨌든 뭔가 잡생각은 못할 거다. 음. 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근데 되게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은 음. 약간 화가 계속 불쑥불쑥.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런 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할 때. 운전할 때의 성격은 좀 예. 다르다.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얘기 많이 하시니까 또 저는 특히 조수석에 앉았을 때 확실히 음. 다르더라고요. 근데 조수석에 앉는 것과 운전석에 앉는 건 좀 다른 얘기긴 하죠. 음, 어. 저는 약간 운전을 하는 느낌으로 보통 앉는데, 음. 보는데, 이제 음. 옆에 주위를 신경 쓰면서. 음음. 근데 사실 뒷자리에 앉을 때는 신경 쓰지 않거든요. 음. 근데 앞자리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그 음. 모든 것들이 다 불만스러워요. 제가 평소에는 사람들이 뭔가 행동을 해도, 아, 그래, 예. 그런 이유가 있겠지. 저 사람의 예예.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예. 도로에서 굉장히 그게 안 된다는 걸 음. 스스로 알고 있어서, 맞아요. 저의 정신 건강, 멘탈을 위해서도 어. 굳이 운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네, 그렇네.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합니다. 어. 사람을 아름다운 눈으로 볼 수 있는데, 되게 나빠질 것 같은 음. 그런 느낌. 그렇네요. 음, 네. 차 타고 명상이 가능한 사람은 일부다. 네네. 그럼 그 아마 스스로 가장 잘 아시지 않을까. 맞아요. 내가 뭔가 생각을 하면서 잡생각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고, 음. 운전을 집중하면서. 음. 근데 막 저처럼 막 이렇게 하는데 내 앞을, 제가 특히 막 산을 가거나 이럴 때도 제 앞에 누가 지나가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아. 러닝할 때도 앞에 누가 지나가는 거 싫어해서 되게 속도를 높이는 편이었고, 아. 야외에서는. 어. 그러고 보니 되게 자아성찰의 시간이네요. 왜 내가 운전을 피하게 되는가. 그렇네요, 그렇네요. 이 성격이 이렇게 생겨서 그렇구나. 적성이 안 맞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것 같아요. 발견했네요. 레이싱 같은 건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안 되겠어요. 샌님 음, 도로에 내놓는 거 안 되겠어요. 네. 지금처럼 꾸준히 뚜벅이로, 이렇게 운전을 해야 한다. 운전을 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고요. 음, 또 "운전을 할 줄 아냐? 이거와 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냐?"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지금 둘 다 어느 정도는 동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건 또 완전 또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이야기 한번 해 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완전 다르죠. 예전에는 좀 운전한다? 이건 곧 그냥 자차가 있다. 라는 음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요즘엔 사실 여러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좀 분리해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차 소유에 대한 거는 이것도 사는 지역에 따라 정도가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아까 "운전을 꼭 해야 되냐?" 이거랑 똑같이 지방 소도시에 사는 사람은 저같이 그런 음,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점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버스 시간 간격도 진짜 넓고 버스 안 닿는 음, 지역도 되게 많고 심지어 집 주변의 인프라도 수도권보다 부족할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마트 한 번을 가려면은 막 뭐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는 거죠. 음, 물론 요새는 배달 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커버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쪼금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는 운전도 당연히 해야 되고 차도 있으면 확실히 편하게 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확실히 좀 그 지방에서는 필수다. 그리고 막 집에 한 대가 아니라 진짜 사람 단위로 되게 여러 대의 차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맞아요.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근데 맞아요. 반대로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 두 명의 그 성인이 살고 음. 있는데 음. 차는 한 대밖에 없거든요. 제가 운전을 음. 안 하고 차도 필요 없으니까. 음. 그런 걸 볼 때 저는 이게 필수로 해야 되는 일이나 가야 되는 곳이 아닌데 차가 음. 있으니까 그냥 필수적으로 가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음. 제가 그 손에 꼽는다고 했던 음. 운전했으면 좋았을 텐데, 차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중 하나가 코스트코 같은 공장형 할인마트 가고 싶을 때 그때 음. 저는 꼭 이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같이 음. 가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음. "운전해 줘." 이렇게 네 하고 그치, 그치. 가는데 뭐 음. 예를 들면 무슨 특별 맥주 세트가 코스트코에 음. 나와서 사 사러 가고 싶어. 그러니까 음. 가자. 음. 이렇게 하는데 뭔가 어쨌든 요청을 해야 되니까 부탁해야 되니까 좀 음. 애매해서 그냥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가지 말자.' 이럴 때도 있고 뭐 음. 꼬셔서 갈 때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그렇다니까. 차 있으면 좋잖아."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 음. 꼭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꼭 음. 봐야 되나?' 음. 그러니까 음. 뭐 음. 진짜 사고 싶으면 다른 방식으로 구하든지 그리고 음. 생각해 보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사는 걸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큰 마트 가면 불필요하게 음. 많이 사고 또 필요 없는 것도 사게 되기도 하고 음. 그러다 남아서 또 저처럼 이제 적은 가구 이수를 갖고 있는 분들은 또 남아서 버리기도 하고 음.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그냥 좀 비싸도 동네에서 가까운 데서 그냥 슈퍼에서 사 먹는 게 맞아. 나을 것 같아서 음. 마트 가는 횟수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음. 부탁하기 귀찮아서 머쓱해서였는데 음. 어쩌다 보니 그냥 이게 더 좋은 일인 것 같다고 음. 합리화를 하면서 음. 그러면서 계속 차를 사라는 주장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차가 있으면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꾸로 돌려서 생각하면 '차가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기도 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네요. 그렇네요. 음. 저는 생각해 보지 못한 관점이었는데 그 에너지 혹은 자원 절약 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 못한 점을 선생님이 지금 잘 찝어 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이게 생각해 볼 사실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음. 맞아요. 사실 인구 대비 차량 수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음. 또 사실 농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제가 막 환경 푸사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서 차를 안 갖고 있냐라는 건 아니었고 그냥 제 생활 스타일에 맞춰서 살다 보니 음음. 이런 측면에서도 되게 도움이 되는 선택인 것 같아라고 해서 발견을 한 건데 그리고 요즘 이렇게 다들 어쩔 수 없이 환경 문제 그냥 그 에코 말고 음. 인프라 음. 때문에 음. 뭐 근처에 슈퍼가 없어서
이런 네. 식으로 차를 어쩔 수 없이 갖게 되고 또 운전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또 교외 지역의 인프라들이 세세하게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도 음. 했어요. 막 차를 음. 반대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제가 진짜 우연히 최근에 음. 제가 사는 동네나 음. 하나님이 사는 동네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시골에 갈 일이 있었거든요. 음. 그냥 아예 버스 노선 자체가 없을 것 같은 시골, 막 밭 아. 있고 이런 아하. 시골에 어. 갔는데 그게 산책을 하다가 아, 여기는 근데 병원도 슈퍼도 없어가지고 진짜 여기 사시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음. 어차피 다 차로 근처 대도시로 음. 넘어가기 때문에 음.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는 운전을 안 하고 음. 거기에도 이제 그 지인분의 차를 얻어 타고 간 거이다 보니 음. 갑자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이제 운전을 못하는 미성년자만 있거나 음. 아니면 막 몸이 불편해서 그렇네요. 운전을 못 하시는 뭐 어르신들이나 뭐 다른 문제로 운전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그럼 뭐 병원도 못 가고 이걸 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운전을 싫어해서 안 하는 거지 음.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음. 못하는 사람까지 생각했을 때 그러게요. 그냥 차 있으면 되잖아라고 풀어낼 게 음. 아니라 음. 최소한의 환경들은 좀 갖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음. 생각을 잠깐 그 시골 바닥에서 혼자 생각하게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는 오늘 주제 그냥 이렇게 뭐냐 가볍게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음, 음, 이렇게 심오하게 사회 구조의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지금 감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장애인 이동권 이런 사회적인 음,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더불어서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는 주제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저는 오늘 방송이 끝나고 한번 차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진짜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음, 것 같은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게 뭐 사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쉽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막 병원이 다 있어야 되고, 음. 최소한 편의점 규모 정도의 슈퍼가 다 있어야 되고, 음. 이렇게 어느 날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다. 라고 음. 생각을 하면 사실 지역에 따라서 차량이라는 이런 기동성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음. 케이스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집에 환자가 있는데 언제 아플지 모르는데 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구급차를 기대하고 그냥 집에 차 없이 그냥 마냥 음. 기다리겠다라는 선택을 하실 수는 없을 거고 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점점 나아졌으면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음. 차량의 장점 그 기동성 생각해 보면 제가 며칠 음. 전에 등본을 떼야 되는데 음. 뭐 운동 삼아 그냥 걷기로 선택한 거지, 뭐, 음. 버스 시간 맞춰서 나가면 되긴 했는데, 제가 왕복 40분을 걸어갔다 왔거든요. 등본 하나 떼러. 네. 아.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어. 40분이고, 원래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지도 기준으로 음. 하면 한 55분 걸리는 거리예요. 음. 근데 이제 버스 시간도 맞춰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운동 삼아 걸어오는 건데, 저야 뭐 튼튼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걷는 거 음. 좋아하니까, 그 김에 갔다 온 거지만, 진짜 시간도 없고, 또 걷기도 힘들고, 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음. 음, 맞아요, 맞아요. 기동성 저는 확실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차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요. 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가능한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되게 차가 생기면서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저희는 연수를 들으러 좀 장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음, 차가 없을 때는 먼 데서 혹은 뭐 대중교통이 불편한 데서 한다고 하면 잘 안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음, 이거 듣고 싶다 하는 거여도 잘 안 가게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는 차가 있으니까 이동 때문에 무언가를 배우는 걸 주저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좀 재밌어 보인다.' 하면 바로 가게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가능한 일, 하고 싶은 일 이런 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 음, 운전 자차 소유의 한 장점이지 않을까 싶고 저 어제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음, 어제 제가 어떻게 좀
시내에서 많은 일을 처리했는데 그러면서도 좀 생각했어요.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 이 점도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어제 같은 맞아요. 날씨에 그거 다 하라고 했으면 저는 다는 못 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 정도만 하고 얼른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음, 음, 머리도 하러 갔다가 장도 보러 갔다가 뭣도 하러 갔다가 운동도 하고 막 이렇게 왔거든요. 음, 그래서 확실히 차가 있으면 좀 너무 추운 날씨, 너무 더운 날씨, 이런 날씨, 뭐 비가 많이 오는 날씨 뭐 이런 날씨도 별로 구애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좀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되게 음,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 그리고 저는 최근에 '차에 있어서 진짜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게 요새 날씨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음, 제가 마음에 약간 이렇게 바람이 불었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대로 퇴근해서 집에 가기 아깝다.' 이럴 때가 쪼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차 타고 그냥 훌쩍 어디든 떠나게 된다? '떠나도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운전의 장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심한 일을 심지어 즉흥적으로 결심한 일을 실행에 옮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게 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고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제 이들은 공감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음, 근데 훌쩍 떠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음 제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런 상황과 조건일 때, 음 나 그 계획이 있으니까 안 돼.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별로 없지 않을까 음 생각은 들고, 다만 뭐 미리 날씨를 다 체크하긴 하죠. 저 보통 일주일 음 날씨를 다 꿰고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날씨에 맞춰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해야 되는 게 뭐가 있으면 음 비 안 오는 날 할 수 있게 배치를 음 하거나 뭐 음 그런 식으로 차가 없으니까 저는 또 그렇게 음 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고. 음 근데 뭐 그럼에도 날씨가 좋을 때 차가 있으면 훌쩍 떠날 수 있다. 이건 되게 장점인 것 같고 또 그게 꼭 날씨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뭐 음 예를 들면 제가 운전하는 건 싫어하는데 딱 하나 그 차와 관련돼서 좋아하는 게 차 안에서 비 오는 거 소리 듣는 건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날씨가 좋아서 어딜 떠난다기보다는 그 비가 음. 오면 음. 강이나 바다가 보이는 데에서 음. 주차를 해놓고 있지 않을까 좋다. 너무 이런 좋다. 생각을 좀 들고 저도 불과 이틀 전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음. 갑작스럽게 회사에 이제 일 빨리 정리한 다음 반반차를 쓰고 좀 일찍 음. 2시간 일찍 퇴근해서 음. 원래 있던 일정 계획을 좀 바꿔가지고 그 음. 공원이 있는 곳을 갔었거든요. 음. 물론 이제 반전으로 아까 음. 이야기했던 그 비 오는 날 그 차를 가지고 빗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음. 그때 저의 유일한 아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술을 마실 수 없는 거인데 맞아요. 이번 맞아요. 주에 제가 이틀 전에는 그 음. 날씨가 좋아서 한 일탈 끝에 결국 그 공원 앞에서 술을 마셨어요. 맥주를. 음. 그런 게 사실 또 이제 훌쩍 떠나는 거의 장점? 차가 있든 없든. 근데 차가 있으면 못 타니까. 못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 운전자만 아니면 사실 음. 기동성 좋은 차가 있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진짜 이게 차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술을 음, 마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음, 점이죠. 그래서 저도 어디 특히 놀러 갈 때 여행 갈 때 음, 특히 저는 여행 갈 때는 '모든 끼니에 술을 같이 먹어야 된다.'라고 음,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여행 갈 때는 진짜 저는 운전하는 걸 별로 선호하지 않긴 합니다. 진짜 음. '운전하면서 술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 진짜 운전의 가장 안 좋은 점이죠. 음. 맞아요. 같이 여행을 가면 이제 누군가 운전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기동성 있게 여기저기 좀 접근하기 힘든 때까지 다 갈 수 있다라는 건 맞아요. 여행 음. 메이트로서 되게 장점인데 음. 동시에 그 음. 사람은 또 술을 못 마시니까 맞아요. 또 아쉬워요, 너무. 맞아요. 음. 그래서 뭐 하다못해 그냥 거기까지 이동은 그냥 음. 차로 하고 그냥 음. 그 안에서는 막 음. 택시를 타고 같이 맞아요. 술을 음. 마시는 이런 음.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음. 많이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술 정말 큰 단점이죠. 그리고 가장 큰 진짜 단점이죠. 맞아요. 어 피할 수 없는 단점. 그럼요, 그럼요. 음. 그다음에 술
말고 대표적인 단점으로 '차가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점도 저는 음, 단점이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음, 물론 차를 사는 것도 비싸지만 유류비라든가 보험비라든가 이런 유지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게 되게 단점인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이긴 해서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특히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없이 사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본 것 같아요, 선생님처럼. 음. 음, 막 "특별한 날 필요하다." 이러면은 요새는 진짜 카시어링 서비스 이런 거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 가끔 이용하시면 되고요. 음. 맞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저는 사실 진짜 유지비 보고 정말 깜짝깜짝 놀랐었는데, 맞아요. 유지비도 비싸지만, 음. 주차. 아 그, 그쵸. 맞아요. 하나님이 토크토랑에서 집 주제로 음. 이야기를 할 때, 주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저는 주차 걱정은 없는, 오히려 이제 저에게 주어진 주차 공간보다 차가 적은 그쵸. 집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지 않는데 제 음. 주위에만 하더라도 그 음. 살고 계시는 집에 음. 주차가 너무 어렵거나 이제 음. 오래된 아파트라 진짜 너무 테트리스처럼 주차를 해야 돼서 음. 자기는 정말 엄두가 안 난다 음. 이러거나 음. 아니면 그냥 계약할 때 자체에 나의 그 주차 공간이 없는 식의 아. 계약이어서 음. 차를 필요하지만 또 선뜻 구입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워낙 또 수도권에서는 얼마든지 카시어링 서비스 맞아요. 많이 이용할 수 있기도 하고, 또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 광역으로 갈 때, 뭐 여행 가거나 멀리 갈 때 차가 있을 때 분명히 장점은 있는데, 음. 시내 구간에서는 맞아요. 자차보다 대중교통이 빠른 경우가 맞아요. 대부분이어서, 맞아요. 더더욱 관리나 주차나 주유 같은 이런 것들 비용을 고려했을 때 사실 망설이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음. 맞아요.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맞아요. 저만 해도 서울 올라갈 때는 차 안 가져가니까요. 음. 맞아요. 음. 그래서 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본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엔 저도 음, 동의합니다. 음, 자 이렇게 저희가 차에 대해서 선생님이 "내가 적절한 대화의 상대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 차에 대해서 떠들었어요 또. 아니, 100분 토론 같았어요. 맞아요. 사회 구조의 문제점까지 저희가 짚어봤죠. 예.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와 셋이 생각하는 차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의 행동 반경을 넓혀줘서 상상만 했던 것들을 실현 가능해 주는 이동수단이라고 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저는 확실히 차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의미이기 때문에 요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음,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지한 모드로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야기를 음. 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음. 제가 생각하는 차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지구에도 좀 안전한 방식으로 고도화가 시급한 이동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동수단이라는 게 저는 차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차의 필요성은 사실 거부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음. 무슨 격자처럼 모든 음. 무슨 아파트 안에 다 같이 모여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 다만, 좀 더 사람한테도 지구한테도 해를 덜 끼치는 방식, 음. 그리고 되게 위험하지 않은 방식. 굉장히 사실 사고도 많잖아요. 음. 그런 방식으로 좀 빨리 발전했으면 좋겠고, 뭐 자율주행, 자동주차, 제가 좀 운전을 쉽게 마음 먹게끔 하는 이런 음. 기술들 좀 음.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빨리 분발해 주세요. 아니 2024 년이면 분명히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거라고 미래를 그러니까요. 생각했는데 아직도 음, 멀었다니 참. 뭐 하시는 겁니까? 빨리 분발해 주시기 그러니까. 바랍니다. 네. 제가 차에 돈 한 푼 안 쓰면서 이런 말 하기 민망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음. 디저트 음.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운전에 대해서 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으니까요. 운전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초보 탈출 김기사.
라고 하는 채널인데요. 이게 운전 팁을 음. 알려주시는 채널 유튜브예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저는 이제 초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음. 봐도 유용한 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음. 이게 실제로 제가 초보 때 막 벌벌 떨면서 해 보면서 혹은 막 옆자리 사람한테 혼나면서 혹은 실제로 제 차를 긁어가면서 이렇게 체득한 팁들이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와 이거 초보이신 분들은 당연히 너무 잘 도움이 되겠고 운전에 자신 있으신 분들도 한 번쯤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싶은 채널이어서 추천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음. 님 같은 경우 유튜브가 굉장히 긴 콘텐츠라 보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이게 쇼츠로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음. 저는 오늘 디저트로 왠지 보기만 해도 운전대를 놓게 될 것 같은 음. 한문철 님의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 음. 싶었는데 좀 용기가 더해질 것 같은 음. 콘텐츠여서 음. 좋습니다. 제가 아직은 '운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는 않은데 '아 음. 나 이제 한다 운전.' 이렇게 생각할 때 시작할 때 음. 꼭 기억해 두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어 탈출 김기사. 네. 한문철 TV는 저도 무서워서 못 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어. 공감을 굉장히 잘하는 F이기 때문에 한문철 TV 보다 보면 운전 못할 것 같아요. 음. 어 네. 오늘은 운전하고 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방금 새님이 언급한 한문철 TV에서처럼 이런저런 사례를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고 운전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직접 도로에 나가 보시면 의외로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실은 운전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제가 그렇게 겁먹을 건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소개해 드린 유튜브 참고하셔서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선 가깝고 한가한 도로부터 나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오늘 만약에 운전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 용기가 없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를 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야기했던 운전의 장점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어디 나들이 가셔도 음. 좋을 것 같고 저는 오늘 새님하고 운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정말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으로 차를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한번 차와 인프라와 사회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선한 경험이 되겠죠? 그러면 이번 주는 운전, 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번 주 식사도 건강하고 맛있으셨나요? 다음 주 일요일 저녁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내일이 기대되는 삶의 레시피 토크토랑 하나 둘 셋이었습니다. 안녕. 안녕.